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0 인구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한인 인구가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만여 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2일 발표한 2010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뉴욕주 한인 인구가 14만여 명, 뉴욕시 한인 인구가 10만 명에 못 미치는 9만 6천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00년 11만 9,846명에서 2010년 14만 994명으로 2만 1,148명이 증가해 17.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0년 8만 6,473명에서 2010년 9만 6,741명으로 집계돼 1만 268명 증가로 11.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1990년 당시 6만 9,718명이었던 뉴욕시 한인 인구가 2000년 1만 6,755명이 늘어 2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입니다. 특히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 인구는 각각 26.4%와 6.8%로 크게 감소한 반면 맨하탄은 한인 1.5세와 2세들의 전문직 진출에 힘입어 2000년 1만 848명에서 2010년 19,683명으로 10년간 8,835명이 증가해 81.4%라는 엄청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퀸즈는 시내 5개 보로는 물론 주 전역에서도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카운티이지만 10년간 1,977명이 증가해 증가율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구의 선거구도 재조정이 되고 또 커뮤니티는 각 단체들이 주정부나 연방정부, 시정부 여기에 그랜트를 쓸 때도 자기 커뮤니티의 인구가 얼마만큼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지역의 어떤 도로 개보수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 도서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이제 인구조사 결과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번에 뉴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늘어나지 못한 원인들은 뉴욕에 거주하던 많은 분들이 뉴저지와 조지아, 그다음에 커네티컷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9일 추가 13개 주를 대상으로 발표한 주별 한인 인구 자료에 따르면 펜실베니아가 2000년 3만 1,612명에 비해 2010년 8,893명이 늘어나 4만 505명을 기록하며 28.1%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델라웨어도 총 2,540명으로 조사돼 지난 2000년 1,991명에 비해 54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연방 센서스국이 2010 인구조사 설문지에 자신을 한인으로 표기한 응답자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이번 주 초부터 폭우와 흐린 날씨가 이어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시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초부터 폭우와 흐린 날씨가 이어져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을 야기시키는 등 불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화씨 70에서 50도가량까지 일교차가 벌어져 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기상청에서는 주 초에 시작된 폭우가 22일과 23일 주춤하겠지만 내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보했습니다. About the weather, so yesterday was raining. It was a bad day for me because I wanted to hang out with my friends, and it was impossible. And going to place like Central Park, it's bad also. And the only thing that you can do when it's 많은 강우량으로 꽃가루가 지면으로 스며들어 엘러지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큰 일교차와 폭우로 젖은 옷을 오래 유지할 경우 오한과 감기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시민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민권센터가 지난 16일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통과를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 포럼을 열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권센터가 주최하고 원광사회복지관 박진은 교무회사회로 16일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커뮤니티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커뮤니티 포럼은 반이민 추세와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과 뉴욕 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총장, 박동규 이민 전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일단 양당 간의 합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단 그 대규모 추방을 막는 일,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통해서 대통령이
mass deportation, 그러니까 대규모 추방을 막아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캠페인을 지금 다방면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체자 단속이 연방 차원에서 주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1년에 40만 명이 강제 추방이 되고 있으며 더욱 강화된 단속으로 불체자는 물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영주권 카드,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을 소지하지 않으면 일단 추방 절차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없는 그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불신 검문이나 수색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개인적으로는 그 불신 검문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리고 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2년간 이민자 단속은 더 강화되고 추방 사태도 증가할 것이며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재는 대규모 추방을 중지시키거나 대폭 삭감할 수 있는 활동이 우선되어야 하며 일단 강제 추방을 중지시키도록 한 뒤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현재 민권센터는 양당 간의 합의가 어려우면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정명령을 보여달라는 취지에서 백악관의 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민권센터 또는 뉴욕 이민자연맹에 연락하면 됩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개월 만에 다시 방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0일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투먼에 이어 도착한 무단장시 숙소에 머무는 방중단 인원 70여 명의 공식 수색 명단에는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 부위원장이 동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전용 기차가 국경을 넘어간 것은 확인했으나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을 확인한 적은 없다면서 김정은이 동행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신중을 기해야 할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제4차 정상회의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간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 정보 공유 및 안전,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국 정상은 또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산, 관, 학 공동 연구를 비롯한 준비 작업을 촉진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지난 3월 대지진 당시 교인 피해가 컸던 센다이를 찾아 복구 현장과 이재민 피난소 등을 돌아보고 동포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위로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온라인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시큐리티가 미 고위 정보관리를 인용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인 DNI의 레이먼드 컬스킬 신임 한국 담당관은 지난 18일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패널 토론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40년 전 구소련처럼 핵무기 선제 타격 능력까지 갖출 정도는 아니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 이 미사일에 핵무기가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컬스틴 담당관은 이어 북한의 무기 시스템 확산은 매우 심각한 위험거리라며 북한은 보유하고 있을지 모를 가장 위험한 무기조차 팔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미 정보 당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자와 음료, 커피에 이어 캔햄, 참치캔, 유제품 등의 판매 가격도 잇따라 올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내달 10일부터 참치캔 15개 품목의 소매 가격을 10%가량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보내고 가격 인상률을 조율 중입니다. 사조 관계자는 참치 가격이 작년보다 40%가량 올랐고 철과 종이 등 부자재 가격도 모두 올라 3년 만에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며 인상률은 유통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치캔 시장 1위인 동원산업은 물가를 고려해 당분간 가격을 올릴 계획은 없으나 원화값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사퇴 의사를 밝힌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후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401 무역회장이 거론되고 있다고 AF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지역 각국이 후임 총재 인선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신흥국 출신의 총재가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는 401 한국무역협회장과 타르만 샤무카라트담 싱가포르 재무장관, 몬텍싱 알루알라이 인도 국가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함업형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밀 수입이 많은 중동지역 국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빈곤한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서방에서 밀을 많이 들여야만 하지만
비용이 껑충 뛰면서 안 그래도 취약한 이 지역 정부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 곡물시장의 밀 가격이 18일에 53센트나 올라 부셜당 8.17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에만 17% 상승했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가격 상승폭은 달러화 기준으로 최근 7개월 내 가장 큰 것이며 미국의 홍수와 서부 유럽의 가뭄이 밀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면서 최근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밀 가격이 91%나 올랐습니다. 미국 정가의 최대 스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유대인 후원자들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그의 재선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불만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초부터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재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치 자금이 기묘한 오바마의 입장에서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 유대인 후원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미국 행정부와는 달리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정착적 건설을 하지 못하도록 지나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팔레스타인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더 강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인 데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콕스 엔터프라이스의 자회사인 자동차 경매업체 맨하임의 중고차 가격 지수는 지난달 126.6에 달해 지수 산출이 시작된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고차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일부 차량은 최근 6개월간 대당 1,500에서 3,000달러가 치솟기도 했고 이로 인해 중고차 자동차 딜러들은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모델의 경우 중고차 가격과 새차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자 일부 대출을 받아 새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인종과 결혼하는 미국 내 아시안 여성의 비율이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18일 발표한 미국인의 결혼과 이혼 및 지속 기간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이 타인종과 결혼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 2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백인 여성의 5%, 흑인 여성의 7%에 비해 3배에서 5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히스패닉 여성은 11%로 아시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았습니다. 인종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는 연령이 낮은 여성일수록 타인종과의 결혼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45살 미만 여성 가운데 10명 중 1명꼴인 10%가 타인종과 결혼한 반면 55세 이상 연령 그룹에서는 4%로 극히 낮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20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68도, 섭씨 영상 20도, 밤 최저기온 57도, 섭씨 영상 14도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구름과 곳곳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가랑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큰 폭의 일교차로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 예산 삭감으로 폐쇄 예정인 소방서 20곳에 베이사이드 E306 소방서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 한인들도 소방서 폐쇄에 따른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국이 18일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3년간 E306 소방서의 총 출동 횟수는 1842회로서 신고 후 사고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4분 49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서가 없어지면 6분 4초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19일 100만 달러의 보석 허가를 받았습니다. 맨하튼 형사법원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열린 보석 심리에서 보석금 납부와 전자 팔찌를 차고 가택에서 24시간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의 석방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 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19일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음주운전 용의자와 같은 차량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반 교통사고 용의자에게 적용되는 과실치사보다 한 단계 처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학교 폐쇄 계획에 교사노조가 법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와 전국 유색인종협회는 18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학업 수준이 떨어지는 22개교 폐쇄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UFT는 지난해에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19개 학교 폐쇄 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배출된 한인 변호사가 무려 4,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변호사시험위원회와 변호사 합격자 명단을 본 한인 추정 성씨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11년 2월 시험까지 10여 년간 모두 4,587명의 한인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자 이민에도 급행 서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연방이민귀화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 이민 3개 결산안을 공지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년간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어 글락소스미클라인 제약회사의 아반디아가 심장 발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11월부터 미국에서 사실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오는 11월 18일부터 아반디아 일반 소매 약국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고 USA 투데이 등 미 언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내 상점 간판에 영어가 60%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공화당의 다니엘 홀러란 의원과 피터구 시의원은 19일 영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상점 간판 내용에 최소 60% 이상을 영어로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소비자 보호국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시의회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공동구매 형식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50% 이상 할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쿠포니닷컴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쿠포니닷컴에 제공하는 업체의 사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 쿠폰을 구매한 뒤 코드번호로 업체를 찾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kuponi.com으로 확인 바랍니다. 맨하탄 성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주관으로 오는 22일 맨하탄 K타운 브로드 선상에서 13회 탈북동포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엽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풍물놀이와 전통무용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눔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집니다.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원광 한국학교가 오는 6월 5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퀸즈 커닝햄 파크에서 2011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전통 민속 놀이로 구성되며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합니다. FGS KCC가 오는 24일과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갤러리 베넷에서 무료 주얼리 워크숍을 엽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의 주얼리들이 있는 전시회도 23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또한 선착순 예약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커네티컷 한인회가 오는 30일 메모리얼 데이에 2011 커네티컷 한인 야유회 축제를 해모나셋 비치 주립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매년 커네티컷 한인사회를 대표해오던 행사로 이번에도 줄다리기, 배구대회 등 운동경기와 장기자랑, 윷놀이 등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젊은 도시 오래된 성입니다. 이 책은 아시아 문학의 소통과 더 나아가 세계와 만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자음과 모음의 아시아 문학교류 프로젝트의 첫 결실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도시이고 두 번째 주제는 성이며 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3국의 작가들은 각각 다른 소재와 문체로 도시와 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주제가 작가에 따라 얼마나 다른 색채로 드러날 수 있는지 그 다채로움과 공감을 맛보는 즐거움을 안겨드립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